보통 인간 연구를 위해 리서치를 한다고 하면은 틀에 짜여진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지를 뿌리거나 뭐 그러잖아요. 하지만 여기 테스토스테론 가득한 상남자들은 인터뷰, 설문조사 같은 거 안 합니다. 연구실이나 실험실 책상 따위는 밥상 뒤집듯이 엎어버리고 연구 대상이 있는 곳으로 직접 발로 뛰어 리서치를 하는데요. 그냥 발로 뛰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세계 트럭에 치였는데 나도 모르는 이세계로 소환돼서 이세계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 마냥 조사를 하죠. 오늘은 상남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리서치, 에스노그라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에스노그라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람들에 대해서 파고들려고 직접 그 사람들 사는 곳까지 찾아가서 같이 살아보고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해보고 잠도 같이 자고 똥도 같이 싸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그런 조사예요. 이 설명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 제가 판타지 이 세계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세계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연구해보고 싶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직접 이 세계 직행 트럭에 치인 다음에 이 세계로 직접 갑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를 못 쓸 거 아니에요. 이 세계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 하고 싶다고 얘기해봤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 세계 경비들이 여러분을 퇴치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같은 이 세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 이 세계 사람들이 평소에 뭐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랑 어떻게 대화하고 지내는지 이런 것들 다 기록해요. 이때 주의사항은 이 세계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취급 안 받게 최대한 기척을 죽이고 이 세계 사람인 것 마냥 지내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가끔가다 너무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질문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세계 사람들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보고 막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살짜리 꼬마한테 다가가서 반말을 했다가는 자기는 500살이라면 버릇없다고 구는 거 보고 아니 10살이 나이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이런 생각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야만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은 그런 기준을 세우기는 하는데 더 파고들었다가는 머리만 아프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 세계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패턴을 다 기록하면서 연구하는 거 이런 걸 에스노그라피라고 부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인터뷰나 설문조사 같은 거 할 것이지 이렇게 힘들게 왜 직접 찾아가서 몇 날 며칠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인터뷰나 설문조사보다도 압도적으로 데이터가 깊고 넓어서 일반적인 조사로는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에스노그라피는 원래 과거의 인류학자들이 쓰던 방법이었는데요. 과거의 인류학자들은 엄청난 상남자들이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다른 나라나 낯선 섬의 원주민들의 생활 양식, 생활 패턴들을 어떻게 파악할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상남자답게 그냥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직 덜 문명화된 섬이나 원주민들이 많았고 자연환경도 굉장히 험난했기에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좀 따르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대수입니까? 상남자답게 버텨내면서 원주민들의 생활 양식을 침범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면서 관찰했어요. 그렇게 에스노그라피는 상남자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인간 연구 조사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이 에스노그라피를 보고 잘만 개조하면은 실생활에서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개선하려고 에스노그라피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기업인 IDEO라는 기업이 쇼핑 카트를 만들 때 이 에스노그라피 방식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편하고 유용한 쇼핑 카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직원들이 직접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기존 쇼핑 카트를 어떻게 쓰는지 관찰도 해보고 점주랑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고 하네요. 또 하나 유명한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레고가 있습니다. 레고는 한때 닌텐도와 같은 경쟁사랑 경쟁하다가 엄청 뒤처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파할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에스노그라피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가정집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이 뭐 하는지 관찰하고 아이들 레고를 갖고 노는 것을 보며 뭘 어떻게 좋아하는지도 관찰하고 또 물어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아이들이 의외로 어려운 레고를 좋아했대요. 다 만들고 나면 느껴지는 성취감 때문이라고 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발견한 레고는 더욱더 어려운 레고 작품을 만드는 데 투자를 했고요. 그 결과 지금까지도 열광하는 장난감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에스노그래피 방식을 차용해서 여러 조사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contextual inquiry라든지 직접 집에 방문하는 홈 비짓이라든지 어디 유동인구 많은 데 가서 그냥 사람들 관찰하는 타운 워칭,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찍어놓는 비디오 에스노그래피 등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업에서는 이렇게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에스노그래피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뿐더러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몇 날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연판당하는 참여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요. 또 구하더라도 사례비를 이빠이 챙겨줘야 되는데 지각 거덜나게 생겼고요. 요즘은 조사 방식이 간소화가 돼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거 같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저 멀리 외근 나가서 계속 관찰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막상 어찌저찌 몇 날 며칠 몇 달을 써서 데이터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정리도 쉽지 않고 분석도 한 세월이에요. 어디서 듣기로는 조사하고 분석하다가 1년 타임슬립 했다는 썰이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을 버텨내서 인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면 진정한 상남자로 등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AI가 사람들을 쉽게 분석해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서 저희도 일자리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아직은 그럴 걱정 없는 게 AI는 눈과 발이 없기 때문에 상남자처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AI가 못하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상남자 인류학자분들 덕분에 아직까지 저희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이 에스노그래피 이야기 듣고 괜히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다고 에스노그래피를 하겠다고 어떤 사람 붙잡아서 몰래 관찰하고 그러면은 경찰서 끌려갈 수 있으니 이상한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